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밀크의 박밀입니다. 오늘은 되게 오랜만이죠. 드라마 리뷰를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오전 게임 2 이후라서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죠.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너무 많은 드라마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거를 보긴 하는데 이렇게 일일이 다 분석을 하고 영상을 올리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미지의 서울은 제가 최근 몇 년간 봤던 드라마 중에 진짜 손에 꼽을 만큼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수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야겠다. 네, 그렇게 해서 들고 왔습니다. 미지의 서울은 제가 기획안을 먼저 이제 봤던 작품인데 만약에 이 작품이 공모전으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조금 고민은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소재가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처럼 신선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인내심을 가지고 작가님의 작이라든지 어쨌든 이 이야기의 포인트들을 캐릭터 설명을 만약에 끝까지 완주를 해서 읽었다면 이건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잘 쓰여 있는 작품이었어요. 그 차별성이 뭐냐면 일단 로그라인을 말씀드릴게요. 얼굴 빼고 모든 게 다른 쌍둥이 자매가 인생을 맞바꾸는 거짓말로 진짜 사랑과 인생을 찾아가는 로맨틱 성장 드라마예요. 그래서 뭔가 그럼 약간 잔잔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이렇게 뒤통수를 빡 치는 이제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드라마는 다른 주인공들과 달리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거를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과 아픔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망을 쳐요. 그러니까 자기 안으로 계속 도망을 치고 이제 외부와 단절을 하고 이제 그런 식인 거죠. 실은 미지의 캐릭터가 약간 그런 캐릭터거든요. 근데 이 첫 드라마 이제 1화가 딱 방영이 되었을 때 이 드라마는 꼭 봐야겠다. 뒤가 너무 궁금하다라고 느꼈던 대사가 있어요. 되게 초반에 나왔던 대사인데 미지가 이제 아침에 막 준비를 하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그 방문 앞에서 이제 그 문지방이라고 하잖아요. 문지방을 넘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근데 이 친구 이름이 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오늘도 궁금하고 내일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매력이 이 쌍둥이가 결국은 서로의 어떤 인생을 이렇게 바꿔서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배우가 결국은 1인 4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보영 배우. 늘 약간 좀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렇게 통통 튀는 매력을 가진 박보영 배우가 1인 2역도 실은 되게 어려운 건데 1인 4역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근데 드라마를 보는 내내 진짜 이거는 미래가 미지를 연기하는 것 같아. 이건 미지가 미래인 척을 하는데 상대가 좀 알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막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고 그게 이제 상대 역이 이제 가족들하고 있을 때 엄마랑 할머니랑 그 다음에 친구인 호수랑 경모랑 있을 때 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배우의 연기 부분도 되게 좋았고 이제 연기 부분만 따로 이어서 보자면 호수 캐릭터와 저는 그 이충구 변호사 캐릭터도 되게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둘 다 약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를 하면서 또 존경을 하고 넓은 의미에서 어떤 사랑을 하는 관계이기도 한데 결국은 신녀 때문에 이렇게 사이가 멀어지거든요. 근데 그 호수가
귀가 안 들리는 설정이거든요. 그 사고 때문에. 근데 그 박진영 배우가 말을 굉장히 천천히 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좀 답답할 정도로 그 상대의 눈을 굉장히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약간 반 템포에서 한 템포 정도 늦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또박또박 느리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실은 이거 뭐 약간 좀 여담이긴 한데 제가 영문영어과 출신이거든요. 연기 전공은 아니에요. 연출 전공인데 말을 빠르게 하는 거는 그래도 좀 나은데 말을 천천히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드라마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 이 캐릭터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아, 호수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호수가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반응을 하는데 이게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그의 어떤 비단 뭐 상처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제 작가님이 설정해 놓은 어떤 캐릭터들이 전반적으로 다 약간 선한 캐릭터잖아요. 나의 약점이 상대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디폴트 값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미지와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저 친구들이 저렇게 행동하는데 그럴 수 있겠다라고 쉽게 납득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이유도 그 디폴트 값이 있기 때문인데 그게 자기에 다 나와요. 기회가. 이 드라마에서 이 기회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작가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이렇게 명확하고 깔끔하게, 그리고 주인공이 아닌 다른 이제 조연급 캐릭터들한테 이렇게 골고루 나눠서 이제 하나의 서사를 완성시켰다는 거는 좀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떡밥이라고 하잖아요. 실은 그 이 미지의 대사로 제가 말씀드린 어제는 끝나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이 부분이 실은 할머니가 미지가 되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을 때 미지한테 매일 해주던 말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미지가 매일 약간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다짐을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은 이 미지의 미래와 미래의 미래, 호수의 미래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드라마를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초반부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뭐 폭풍 눈물을 흘리다시피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드라마를 볼 때 남들이 기획비디라고 하면 지금 이 장면에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캐릭터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쯤 되면 이런 사건이 터져야 되지 않나? 라고 막 생각하고 분석하고 막 드라마를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일단은 딱 드라마를 볼 때는 완전 100% 시청자거든. 그럼 언제 분석을 하시나요? 라고 하면 저는 일단 드라마가 끝난 다음에 분석을 합니다. 내가 슬프게 느꼈던 지점들이 아마 시청자들도 그렇게 느꼈을 텐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지? 를 이렇게 나중에 다시 이렇게 되돌려보면서 이제 저는 확인을 하는 타입이라서 그리고 이제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이 호수랑 호수 엄마의 관계에서 좀 약간 이렇게 팡 터지는 게 있어요. 쌓여있던 게. 그러니까 서로 너무 배려를 하느라고 서로의 진심을 터놓았던 적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뭐 한 1, 2년이 아니죠. 거의 뭐 10년 넘게 계속 쌓여있던 것들이 막 이렇게 터지는 장면들이 있는데 12부 때문이라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봐주세요. 정말 너무 이거는 이제 호수랑 호수 엄마의 이제 분홍이라는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가족 관계 안에서 혹은 친구 혹은
회사에서 만난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라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정도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이제 뭐 드라마 끝나고 나서 이제 배우들 인터뷰 한 것도 보고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진용 배우님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기자님이 쓰신 것 중에 인상 깊은 말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박진영은 이성간의 사랑을 많이 접하지 않나. 호수로서 제가 새롭게 느꼈던 건 친구와의 사랑이었던 것 같다며 애증이냐 무엇이냐를 떠나서 이 사람이 가진 신념, 이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존경과 존중도 사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성에 대해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응원하고 존중한다는 것도 사랑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이야기를 선배님과 나눴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제의 서울 대사 중에 자신에게 힘이 됐던 명대사도 여러 전했다. 그중 미제의 서울에서 유명을 달리하는 로사가 상원에게 하는 너를 읽어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오래 걸리더라도 너를 읽어주는 사람이 꼭 나타날 거야를 어려 방황하던 자신에게 해주고 싶다고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실은 이 로사가 상원이한테 하는 이 대사를 드라마로 보면서 그 밤에 진짜 제 우는 소리가 밖으로 조금이라도 새어나갈까봐 막 들고서 막 펑펑 울었어요. 너를 읽어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이게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그러니까 연령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각 나이대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외로움이라든지 어려움은 누구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온전히 네가 말을 하고 표현하지 않아도 너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너를 읽어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굉장히 주옥 같은 말로 표현한 작가님의 어떤 그런 대사가 좀 가슴에 많이 박혔어요. 그래서 저 처음부터 좀 다시 보고 있거든요, 요즘. 보통 이렇게 좋으면 저는 또 보거든요. 주기적으로 봐요. 뭐가 이렇게 재밌으면 그래서 막 10년 전 드라마, 20년 전 드라마도 지속적으로 보는데 지금 이 작품도 약간 그런 작품 중 지금 하나인데 좀 이렇게 주기가 조금 더 빨라진 거죠. 그리고 이건 살짝 여담인데 진영 배우님하고는 영화 크리스마스 캐롤로 이제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이제 좀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배우님 중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작품 하시거나 이러면 이제 가끔 연락드리고 응원 메시지 남기고 하는데 제가 이때는 이 미지의 서울 할 때는 첫방 하고 나서 바로 연락을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이렇게 마지막 날 연락 드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연락은 드리지 않고 그때 이제 다른 작가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PD님들하고 근데 다들 이제 이 미지의 서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고 너무 좋다. 근래 봤던 드라마 중에 최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식은 좀 전해드렸죠. 주변 어쨌든 관계자분들, 업계 관계자분들이 너무 좋게 보고 계신다라고 전하고 했었는데 작품을 선택을 이제 하시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조금 저는 명확한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단은 좀 착한 이야기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진 그 다음에 선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평상시에도 책을 좀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넓게 보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좀 약간 좀 인터뷰 기사 보면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한 대사를 실은 인상 깊은 대사 중 하나로 꼽을 거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호수가 얘기한 대사들 중에서도 인상 깊은 대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뭐 미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로사가 한 이런 대사를 언급하는 거를 보고 박진영이라는 배우는 어떤 작품을 볼 때 자신의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이야기 전체를 보는 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차기작이 굉장히 또 궁금합니다. 또 기대가 되고요. 어쨌든 오늘은 약간 팬심으로 시작했지만 기획 PD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좀 많이 아끼는 작품 중 한 편이 된 미지의 서울 드라마 리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지의 서울 어떻게 보셨나요? 아직 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은 이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저는 뭐 근 몇 년 동안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지만 뭐 다른 분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상반기에 나온 작품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작품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도 다음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